판매가 어려운 재고는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판매가 어려운 재고는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뭔 얘기지? 이제 아까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매출 채권을 못 받을 것 같은 비용 처리하는 거 있죠. 상품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재고가 이제 부셔지기도 하고 때가 타기도 하고 그래서 못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게 뭐 100원에 사서 110원에 팔려고 산 거긴 하지만 때가 타고 부서져서 못 팔게 되면 어쨌든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뭐 얘를 뭐 어렵게 들 것도 없이 파리바게트에서 날짜가 지나면 못 팔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불이웃돕기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넓혀 볼게요. 장부에 100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100원어치가 있다고 했어. 그랬는데 10개가 없어. 쉬어보니까 90개만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대차대조표에는 재무상태표에는 100이 들어가야 돼요? 90이 들어가야 돼요? 90이 들어가야 되죠. 엔드 90원이 있는데 90원어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10%가 확 빠졌어요. 그래서 81원이야.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90원을 적어야 돼요? 81원을 적어야 돼요? 81원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재고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100원어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가서 얘가 쉬어봤더니 10원어치가 없어. 아마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부사졌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90원입니다. 그 90원도 봤더니 시가가 10% 떨어져가지고 81원이 맞아.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재무상태표는 얼마를 적는다? 81원을 적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에서 81원까지 간 19원만큼은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손실이죠. 비용이죠.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와 시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나눠보겠어요. 수량이 줄어드는 거를 부르는 거를 감모손실 이렇게 불러요. 감모손실. 이게 쓸 줄은 몰라도 한자에서 온 거라는 느낌 있겠죠. 감, 마모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진 걸 뭐라 불러요? 평가손실 이렇게 부릅니다. 가격이 떨어진 건 평가손실, 수량이 줄어든 건 감모손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그러면 그 손실이 어디로 갈 거냐? 손익계산서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이미.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매출원가로 가기도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가기도 합니다. 매출원가로 가기도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도 가요. 왜? 왜? 뭐 규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부셔진 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왕창 싸놓고 파는 거라고 생각. 뭐 하지? 연탄 가게 할까? 연탄 가게? 요즘 연탄 가게가 없지만 연탄을 이렇게 싸놨다고 쳐요. 100만 장씩 싸놔 매년.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쫙 싸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한 20장은 부셔져. 어쩔 수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니면 영업 외적인 유례적인 손실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매출원가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김 과장이 술 먹고 발로 팍 찼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이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가의 하락은.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영업 외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감모 손실은 뭐 좀 이따 예제 하나만 풀어보면 돼요. 근데 평가 손실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이 81원으로 시가가 떨어졌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시가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가를 어떻게 따지는 거냐. 그 얘기 전에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자산의 평가 방법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가법. 자, 이거는 따로 그냥 메모만 하세요.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산의 평가 방법은
자산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과 시가법이 있어요. 원가법과 시가법 뭐겠어요? 아니 100원짜리를 샀는데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든 300원이 되든 400원이 되든 그냥 100원으로 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무시가 원가법. 시가법은 100원이 110원 되면 110원, 100원이 90원 되면 90원 따라가는 게 시가법이에요. 말 되죠? 말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원가법과 시가법이 있어. 근데 제3의 방법이 저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100원이 110원 된 건 무시. 근데 100원이 90원 된 건 반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면 대부분의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대답하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게 회계에 있는 방법이에요. 굳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말로만 전해보면 자, 재고 자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의 자산들은 앞으로 사용하려고 산 거죠.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제대로 사용하길 기대하는 거죠. 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10년간 타려고 샀어. 근데 10년을 진짜 탔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재고 자산을 사서 돈 벌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론가? 그러면 자, 여러분이 주주야. 삼성전자의 주주. 삼성전자가 어디 미국에 무슨 주식을 하나 100억 원어치 샀어. 근데 100억 원이 120억이 됐어. 좋죠. 100억 원이 근데 80억 원이 됐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은 강도가 세요? 기분 나쁜 강도가 세요? 나쁜 게 훨씬 세. 그래서 그건 반영하는 거예요. 거봐, 두 번째 설명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앞에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가법이 있어요, 회계에.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재고 자산은 저가법을 써요. 여기서 다 외우진 않겠지만 어떤 건 원가법 쓰고요. 어떤 건 시가법 쓰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원가법 쓰는 게 토지,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은 원가법 써요. 가치 변화를 반영을 안 해. 왜? 안 팔 거니까. 시가법은 뭘 쓰는 줄 아세요? 주식 같은 거 사고 팔면 시가법 써요. 그건 사고 팔 거니까. 재고 자산은 원가법 씁니다. 죄송합니다. 저가법 씁니다. 올라가는 건 무시, 내려가는 건 반영. 저가법을 마치 이제 수학 수식처럼 표현하면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작은 걸 쓰는 겁니다. 저런 표시 알죠? 민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걸 쓰는 게 저가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연히 시가라고만 얘기했는데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100원에 샀어요. 110원에 팔 계획이야. 그러면 판매 가격이 시가예요? 라고 볼 수도 있고 100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시가죠. 그러니까 110원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물론 비슷하게 연동을 하겠지만 그래서 회계에선 정한 거예요. 뭘로 정했냐면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정했어요. 순실현 가능 가액. 이게 직역의 한계예요. 영어가 있어요.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NRV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NRG라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NRG 알아? 알아? 다행이네. NRV, Net Realizable Value. 이게 뭐냐? 최종 판매 가치에서 추가 비용을 뺀 겁니다. 무슨 얘기? 우리말로 길게 하면 저거 팔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100원에 산 물건이에요. 저가법 쓸 거야.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을 인식할 건데 시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얘가 물어보니 작은 아버지가 야, 저거 100원 맞아? 예. 너 배웠 때문에 저가법 이거 팔면 얼만데? 팔면 아직도 한 120원 받아요. 그래? 문제 없네?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야? 야, 이거 배달하는데 하나에 30원씩 들어. 그럼 이거 팔아봤자 내 손에 얼마 줘요? 90원 지거든. 그러면 이거는 100원의 가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럴 때는 90원으로 가주라는 얘기예요. 순실현 가능 가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 회계 처리를 끝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이 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90만 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숫자를 보면 9만 원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와요. 평가충당금. 재고자산이라는 단어는 그렇다 치고 평가충당금은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마이너스 금액, 충당금이에요. 이게 이런 거 여러분 몇 개 봤죠? 어떤 자산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쳐가지고 평가하는 거. 뭐뭐 있었어요? 감, 가, 상각, 누계, 액. 또 뭐 있었어? 한 어제까지는 뭘 대답 못하면 좀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냥 이런 것 같아. 빨리 대답해. 나도 몰라. 그러면 기억나죠? 뭐 대, 손, 충당금, 그죠? 그런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나오는 것들. 뭐예요? 분계를 한다. 회계 처리를 하면 오른쪽 대변에 나오는 건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해당 자산 아래에다가 가로치고 들어가는 것들. 그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81만 원만 적을 거냐, 90만 원에서 9만 원 빠진 81만 원을 적을 거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총액과 마이너스 금액과 순액을 같이 보여주려고 결정한 것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유형자산 얼마에 샀고 얼마가 가치가 감소해서 얼마다. 매출 채권이 다 받으면 얼마인데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빼면 지금 가치는 얼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90만 원에 산 거지만 시가가 떨어져서 손해 줄 수 있는 건 81만 원이니까 9만 원만큼 비용을 인식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걸 81만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야, 가져와 9만 원. 이거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자, 이제 다음 예제를 보러 가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망한 회사긴 한데요. 그 재고자산 가지고 장부 분식을 많이 해요.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모 회사가 충청도에 공장이 하나 있었고 부산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재고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몇백 명이 투입되면 할 수 있겠지만 한 팀에 두세 명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상 어떻게 했냐면 서울서 출발을 해서 충청도를 가서 그러면 뭐 점심때쯤 오전에 출발하면 점심때 도착하잖아요. 몇 시간 재고를 쳐요. 그 다음에 밤 저녁 때 운전하고 와서 해서 하룻밤 자. 그리고 1월 1일 날 아침에 여기 재고를 쳐요. 그럼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몇십 년은 모르지만 몇 년을 감사를 하던데요. 근데 어느 해 12월 31일 날 눈이 넘어와서 오히려 경부고속도로는 녹아 있는데 이 내륙 쪽으로 있는 도로들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엔 내륙 도로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충주나 뭐 이런 데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부산으로 갔지. 그 올라가면서 들리려고. 나는 내가 이제 팀장이니까 차 몰고 세피아 몰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어디 뭐 이제 공단 지역에 가서 나는 하도 자주 갔으니까 지리를 알잖아요. 딱 트럭을 그러니까 차를 대고 여기도 이미 늦게 도착했지. 한 6시쯤 도착했죠. 왜냐하면 차 많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창고가 있는 게 어딘 줄 알고 사무실이 있는지 어딘 줄 아니까 연락을 안 하셨나요? 삐삐 세대거든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연락 안 하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창고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꽤 크지만 텅 비었어. 꽉 차 있거든 보통 매년. 이상하다. 그렇지? 올해는 재고가 없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회사를 막 구석구석 찾아다닌 거.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닥불 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 안 계세요? 오, 누구세요? 그래서 서울서 온 회계사들입니다. 내일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예, 이제 저기 누나가 못 가가지고 여기 먼저 쉬고 가려고요. 담당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반갑다고 박수를 치고 막 뭐 과자를 사다 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뭐였냐면 되게 고가품인 회사였어요. 반도체 관련된 거라서 트럭으로 한 트럭만 해도 몇 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가 100억이라고 치면 여기에 50억, 여기에 50억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50억밖에 없어. 여기다가 갖다 놔요. 우리가 쉬어. 우리 오잖아. 얘네도 밤새 와. 우리가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린 자잖아요. 아침에 쫙 놓고 우리가 오면 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먼저 온 거지.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전화하고 난리 나겠지. 지금 뭐 야 뭐 키 큰 애 하나 왔는데 저거 뭐야 뭐 이러고 그랬더니 집에 계시던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술 먹자 그러는 거죠. 당연히 술 먹고 뭐 그러는데 눈치를 채니까 그런 것 같아서 사장님 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제조업의 한계, 우리의 살아갈 길 뭐 이걸 한 두어 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회사는 이에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뭐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그래서 반영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어떻게 된 잘 못 됐어요. 왜냐하면 왜 장부를 조작했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제가 금융감독원 다닐 때는 대우자동차 김우중 씨가 있던 시절에 그 분식회계 조사하는 담당자였는데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제가 나름 경험이 있으니까 뭘 잡았냐면 타이어를 잡았는데 타이어가 이를테면은 1,0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고 장부에. 그래서 근데 옛날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쫓아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묘안을 찾아내서 실토를 받았는데 그 정도 큰 공장은 어떤 부품이나 원재료를 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타이어 야적장, 여기는 무슨 야적장, 무슨 야적장. 타이어 야적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많이 싸도 400억 이상 못 싸요. 400억을 넘게 싸려면 20층 정도 쌓아야 돼 위로. 그러니까 1,000억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를 밤새 연구해가지고 며칠간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고민해서 담당자에게 얘기했죠. 1,000억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냐? 저희는 그런 거 속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싸봐. 아니면 컴퓨터 그래프로 싸갖고 오든지 해봐. 그랬더니 뭐 높으신 분께서 또 오셔서 그럴 때마다 주로 밥을 먹자고 하시죠. 근데 뭐 거기는 대우는 이제 결국은 잘못돼서 뭐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셨는데 참 회계사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문제 풀어야죠.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자 이것까지만 풀면 좀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냅시다 이거. 예. 자 어디로 가냐면 예제가 있어요. 85페이지로 갑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기초재고가 300개 1,000원, 단기 매입이 800개 1,000원, 단기 판매가 900개. 이 문제는 쉽게 가기 위해서 단가를 하나로 만들어놨죠. 이제 평균법이니 뭐니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자, 잘 봐요. 근데 문제가 지금 기초재고가 300개고 매입이 800개고 판매가 900개면 몇 개 남아 있어야 돼요? 200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보자고요. 잠깐만. 1번부터 보죠. 장부상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를 하면 되죠. 그죠? 기말재고를 위에 안 써놨나? 기말재고는 200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20만 원이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90만 원이에요. 됐어요? 이건 이제 심플한 거잖아요. 다른 말이 없으면. 그런데 기말에 재고를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개가 아니라 100개밖에 없어요. 100개밖에 없어. 근데 이게 왜 100개밖에 없지? 하고 따져보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대요. 반대로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대요.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 말이 좀 약간 어렵지만 원가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연탄에 아래 쌓여져 있는 거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이 정도 팔면 그거는 부셔져. 원가성이 없는 건 발로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수량이 줄어드는 걸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감모손실. 몇 개? 100개. 단가 1,000원. 금액 10만 원 손실이에요. 그런데 원가성이 있다면 어디로 가라?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재고자산이 부사졌죠? 매출원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지. 어쨌든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10만 원, 재고자산 10만 원이 돼요. 그죠? 두 번째, 원가성이 없다. 없다. 이거는 술 먹고 이단 잡차기로 날려버린 거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라. 재고자산 줄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는데 그때 계정 과목이 이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사실은 원가성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그 10만 원의 손실을 부르는 그걸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근데 계정 과목으로는 매출원가로 가는 경우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제대로 쓰면서 영업이익비용으로 가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3번.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판매 가격이 700원이고요. 판매를 하는데 하나당 100원씩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 평가 손실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죠. 원가와 뭘 비교하라고요? 순실현 가능가액을 비교하라고. 원가 얼마예요? 안 가르쳐줬다고? 에이, 문제 있잖아. 1,000원이 1,000원. 그러니까 하나 팔아서 내 손에 1,000원 이상 줄 수 있으면 통과. 1,000원 못 주면 문제. 근데 이거 하나 팔면 내 손에 얼마 줘요? 600원. 그죠? 700원에 파는데 100원은 비용이 더 든다며. 그러면 결국은 1,000원짜리인데 600원밖에 못 받으니까 개당 400원씩 손해예요. 그 얼마가 손해예요? 4만 원 손해예요. 왜 100개예요? 아니 이미 위에서 100개 이자 부샤신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줄었어 이미. 그런데 이와 같은 손실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평가 손실이라고 불러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입니까? 영업의 비용입니까? 매출원가로 하기로 했지 아까. 감모 손실은 원가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고. 안 되겠죠? 이제 이럴 거면 차라리 사법고시라는 게 낫겠지. 아니, 그런 얘기 누가 하는 걸 들어서 그래요. 뭐야? 쉽다며. 다 떨어올 수 있다며. 이 정도 가지고 뭐. 자, 해볼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4만 원 구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말수용 분기하시오. 어떻게 할 거냐? 재고자산을 바로 깝니까? 평가충당금을 씁니까? 평가충당금. 아까 위에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을 바로 깠죠? 왜? 이거 회복돼 안 돼? 이건 회복이 안 돼. 부셔진 게 살아나? 뭐 트랜스포머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충당금을 써요. 뜻이 뭐냐면 원래 얼마짜리인데 얼마를 평가해서 얼마가 됐다라는 걸 다 보여주려는 뜻도 있지만 이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뜻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4만 원은 매출원가로 갑니다. 왜? 평가 손실은 전부 원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충당금 4만 원 적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90만 원 아까 계산했죠. 감모 손실 중에서 원가성 있는 10만 원 왔죠. 평가 손실 4만 원 가죠. 104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X2년도에 이게 상품 가격이 1,200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니까? 올라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아, 작년에 잘못했네. 뭔가 반영을 해줘야죠. 반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가 된 거예요? 가능 가액이 1,200원에서 100원 빼야 되죠? 1,1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로 만든 거예요? 1,000원짜리를 600원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게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100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라? 내려간 거 인식했듯이 올라간 거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칠판에 저렇게 그리는 저의 의도가 뭘까요? 1,1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슨 법? 시가법이 아니라 저가법. 그럼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1,000원까지만 갈 수 있어요. 1,000원까지만. 그게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순실현 가능 가액이 1,100원이 됐고요.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환입. 이건 이제 명칭이 조금 난해한데 하여튼 평가 손실 환입. 얼마? 1,000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원이 환입돼야 돼요. 400원이. 400원이 환입돼야 돼요. 응? 400원이 환입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 원가를 이번에는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내려갈 때 이걸 매출 원가에 넣었으니 올라가는 것도 매출 원가에 넣어야지. 그래서 매출 원가를 줄여줘야 되죠. 그만큼.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4만 원. 거기까지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복습을 좀 요할 뿐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자.